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투자 시장에서 주목해볼 테마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중에 하나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과 드론, 그리고 UAM 같은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은 이 드론과 UAM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죠. 오늘은 이 미국발 흐름을 중심으로 드론과 UAM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동우 삼성자산운용 ETF 투자 솔루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맞습니다. 뵙습니다. 저희 26년에 또 뵙는데 네. 26년에 저희 첫 녹화예요. 먼저 큰 그림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25년을 되돌아보면요. 관세, 금리, 무역 갈등까지 변수가 정말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ETF 시장은 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25년 ETF 시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올해 이제 1월 5일부로 저희 국내 ETF 시장이 순자산 기준으로 300조를 최초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한 해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도 좋았지만 특히 국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시장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게 ETF 투자로 많이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품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물론 잘 아시는 기술주, 성장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그 외에 배당이라든지 네. 혹은 요즘에 또 액티브 ETF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ETF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또 일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원자재까지도 ETF를 통한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이제 금에 대한 투자는 작년 한 해 내내 어떤 주요 테마로 줄기가 있었지만 은에 대한 가격에 대한 투자를 하는 ETF 상품까지도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ETF를 활용하느냐를 본다라고 하면 뭐 일단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뭔가 투자는 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것들도 있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그런 고민 끝에 그래도 여러 종목을 모아놓은 ETF로 투자하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그 폭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안정감을 가지고 좀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이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업황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최근에 또 국내 특히 굉장히 강력한 반도체 수요라든지 또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래서 이런 정책 기대감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일종의 예전에는 주식 안 하고 뭐 예금이라든지 혹은 좀 투자한다고 해도 채권 투자 정도만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이제 일부 ETF를 통해 가지고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그래서 일종의 중간 기능을 ETF가 지금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는 시장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어떤 특정 종목에 좀 확신을 못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네. ETF로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는 조방원, 네. 조선방산 원전이 시장의 주도주였고 네. 하반기에는 특히 4분기 들어서는 반도체 AI까지 정말 여러 섹터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했는데 이 중에서 26년도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섹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뭐 중장기 관점에서 사실 우선순위는 작년과 유사하게 네. 여전히 이제 AI라고 하는 큰 이제 뿌리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AI 산업이 크게 봤을 때 여전히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그 초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반도체, 전력 을 다 가장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전력에서 파생되는 원자력까지 같이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우선순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확장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로봇,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오늘 좀 더 뒤에 말씀드릴 우주항공까지 좀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 의 어떤 원년이 되는 게 바로 2026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이 요즘에 뭐 AI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우주에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하죠. 그만큼 어떤 AI와 이런 우주항공이 전혀 이제 별개의 산업이 아니라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 목적으로는 은과 같은 이런 귀금속과 또 최근 들어가지고는 어떤 산업의 수요가 함께 활용이 되는 이런 원자재를 또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 등락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기성 상품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자산 배분의 하나의 툴로서 자리 잡았다, 자리매김했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런 방어 전략에서는 이렇게 귀금속,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귀금속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반도체, AI, 원전, 전력기기를 코어로 조금 두고 그 외에 또 26년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로봇과 우주항공까지 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26년 연초부터 시장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한 코스피였는데 예. 저희 또 이슈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이슈와 함께 경계감도 있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슈가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할지 팀장님 의견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네,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현재까지 전개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마약 혹은 이제 범죄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사법적인 조치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 또 작전을 수행할 때도 어떤 전면전보다는 어떤 그 특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지도부의 핀셋 제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어떤 큰 파장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차원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맥락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경제 자체가 글로벌 전체 경제 어떤 규모 대비했을 때 0.11% 굉장히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글로벌 파급력 자체가 사실 크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유 시장에서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 자체를 굉장히 많이 못했고 그러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 시장에서도 당장 줄 수 있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장 전체에 줄 영향은 아직까지는 보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시선은 다시 기업의 실적, 투자 그리고 AI 성장 속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25년에 미국과 한국 증시가 꽤 좋았었는데 26년 올해 증시 흐름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상당히 오른 거에 대한 좀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과거처럼 예를 들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쉬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국면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사실 그 횟수가 예상하는 횟수 자체가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이 시장 내부에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어떤 산업은 정체되거나 혹은 좀 뒤처지는 모습들이 같은 섹터 안에서 혹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도 갈려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 자체는 예를 들어 박스권이라든지 혹은 완만한 상승 정도는 될 수 있겠으나 그 안에서 좀 선별해서 좀 봐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이 어떤 산업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본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올해 투자의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보다 미국이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산업 방향성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현재까지도 AI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AI 이후에 그럼 뭘까라고 고민해보면 의외로 좀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AI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앵커님도 이제 AI에 대한 활용도를 많이 높여가고 계실 텐데 맞아요. 이제 AI는 이제 생각하거나 뭐 판단하는 그런 기술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기술들을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로 이제 초점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현재 뭐 이동이라든지 물류 그다음에 뭐 국방, 인프라 이렇게 좀 일종의 이제 물리적인 산업에서의 AI 적용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 두뇌가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가 좀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드론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UAM, 즉 도심 항공 교통이라든지 물류, 무인 시스템 이런 것과 같은 산업들이 AI와 굉장히 빠르게 접목될 것이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게 AI랑 이런 산업들이 동떨어진 산업들이 아니고 하나의 연결점으로서 어떤 물리적 산업으로 관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이후에 또 다음 단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론과 UAM 산업이 동시에 주목받을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순히 요즘에 조금 뜨는 테마라서 주목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는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과거 드론 같은 경우는 일단 군사 목적이나 혹은 여러분들 뭐 들판에서 이제 취미로 날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배송이라든지 물류, 그다음에 뭐 재난에 대응하는 형태, 혹은 이제 농업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농약을 뿌리는 그런 형태에서도 굉장히 여러 산업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다로 좀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5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드론과 관련된 2개의 행정 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영공 주권 강화라는 행정 명령, 그다음에 드론 패권 발휘 행정 명령. 이게 이제 직역하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할 텐데요. 네. 결국에는 이를 통해 가지고 드론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혹은 이 드론을 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내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그러니까 드론 시장 자체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각종 규제 완화, 기업 중심으로서의 어떤 드론 생산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취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업의 성장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같이 가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은 그래도 일상에서 우리가 좀 자주 접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 산업이 발전하면 좀 어떻게 되겠다가 그려지는데 UAM은 일단 이름부터 조금 낯선 느낌이 그쵸. 있습니다. 도대체 좀 어떤 산업이고 우리 일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UAM이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네. 이제 쉽게 도심 항공 교통, 즉 뭐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에 지금은 뭐 이동 교통 수단으로서 택시들을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도로 위에 어떤 떠다니는 교통 수단이 나타날 날짜가 멀지 않았다라고 멀지 이제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잘 아실 수도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제 조비라든지 아처라고 하는 이제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이 우버와 같은 택시 앱이라던가 혹은 이제 항공사 그런 공항이죠. 공항과의 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도심 항공 인프라를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양국이 현재 이 UAM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상용화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현재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가 15분으로 단축이 되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도로를 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상되는 비용들이 일정 부분 있을 텐데 이게 공중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도로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정거장만 그때 어떤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 구축할 때 그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거든요. 일례로 지하철과 비교하면 똑같은 거리에 대한 인프라를 깔 때 지하철을 깔 때 드는 비용 대비 4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그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도 그렇지만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의 대도시들이죠. 뉴욕이라든지 LA 이런 도시들이 이미 어떤 도심 교통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용화가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마성 어떤 기대가 아니라 어떤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과거의 테마주 접근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UAM까지 이렇게 산업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해외 또는 국내에 드론이나 UAM 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나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ETF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드바이저 쉐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드론 테크놀로지 ETF, 이거는 이제 티커가 UAV라고 하는데요. 네. 그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된 것이 이제 렉스 드론 ETF라고 해서 티커가 DRNG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ETF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실 때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의 방법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환전이라든지 계좌의 접근성 때문에 좀 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이 코덱스 미국 드론 UAM 탑 10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통적인 항공사보다는 좀 미국에서 드론이라든지 UAM 쪽으로 좀 자체 개발 혹은 인증 또 상용화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10개가 포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원화로 국내 시장에서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산업 자체가 이미 완성된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초기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떤 초기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코어 핵심 자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위성 전략으로서의 일부 담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몇 가지 ETF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포트폴리오 안에서 코어보다는 위성 자산으로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코덱스 미국 드론 UAM 탑10 ETF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편입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구성 기준은 뭔지 약간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UAM 관련해서 가장 선두의 기업이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아처 에비에이션 이 두 개 기업으로만 30%가 넘게 이제 네. 비중을 이제 채웠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의 생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로켓랩이라든지 크라토스라고 하는 최근에 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역시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에어로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 세 개 기업도 합산해서 역시나 30% 넘는 비중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항공 관련 부품 회사들이 나머지 좀 포진이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ETF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UAM과 드론 산업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초기 산업인 만큼 아직 어떤 종목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테마를 이끌어갈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ETF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UAM과 드론 산업의 투자처로서의 매력 다시 한번 총평해 주신다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정말로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 위에 이제는 날아다니는 물체들의 어떤 전성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류, 방위 산업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드론 산업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으로서의 게임 체인저 UAM 이 두 가지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나는 시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하늘의 세계. 오늘은 팀장님과 드론과 UAM 산업의 가치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